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건축술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판테온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옆전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의 얘기를 했고, 그 밖에 이제 오도라든가 이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열주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마 판테온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사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서양사하고 한국 고조선 이런 얘기가 이제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디자인사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의 문명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전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발달을 이룬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변모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뭐 고조선 문명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우리가 이제 뭐 안 써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고조선 문명,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대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부분들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그다음에 헬레니즘 문명, 그다음에 로마 문명, 이렇게 아마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아직 얘기를 좀 안 했네요, 그죠? 그리스, 로마, 이 얘기는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과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밖에 이제 그 지역별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죠. 국가별로.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걸 통해서 디자인의 그 역사가 이제 변모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뭐 예술 공예 운동이라든가 아르누보, 뭐 기타 이런 이제 그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던 조류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어서 현대, 이건 이제 근대 디자인사가 되고, 현대 디자인사에서도 이어서 그런 조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판테온이라든가 파르테논 신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고대 그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고대 건축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제 기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 건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각각의 뭐 고조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서양의 이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던 문명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잠깐 짚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제 티그리스 강, 이 내용들은 아마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요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문명 발달이 되는데, 이제 슈메르에 의해서 이제 이 국가가 뭐 고대 국가가 되겠는데, 이 고대 국가가 이제 발달하는 그런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뭐 티그리스 강 같은 경우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여기 같은 게 이제 위키백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빌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빌론. 바벨탑이 아마 가장 유명한 그런 바빌론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들이 이루는 그런 배경이 있게 되겠고, 또 지리적인 그런 영향을 갖게 되고, 또 이때 당시에 일어났었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이제 영향이 이 하나의 문명으로 갖게 되고 그것들이 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 사람들, 고대인들의 생활상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수메르인에 대한, 수메르 국가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아카드,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빌론, 이런 시대적 배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을 보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보면 이집트 문명, 고대 이집트의 하나의 이제 문명이 되는데, 뭐 유명한 게 이제 피라미드가 되는데, 이 나일강 유역에서 여기 있는 이제 지도가 여기 이집트가 여기가 되겠죠. 이게 나일강 문명을 이제 토대로 해서 나일강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발달된 그런 고대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긴 강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당시에 나일강 유역의 여러 가지 이제 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살게 되고,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활 방식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게 하나의 조류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스 문명, 여기 이제 조금 지난 시간에 얘기한 막 팔텐신령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유명한 그런 그 시대에 건축물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밖에 뭐 그 그리스에 나타나는, 그리스 문명에 나타나는 그리스인들의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그리스 도시국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고, 헬레니즘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헬레니즘 문명, 여기 조금 뭐 그리스 문명의 뭐 미노키 문명이라든가 그 아케네 문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미인대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스토리,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국가가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다, 그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문명도, 여기 뭐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찾아보면 헬레니즘 문명은 이제 그 그리스의 그리스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문명에 해당이 되겠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그 국가, 그때 이제 고대는 이제 왕국이 되겠죠. 여러 왕국들이 이제 하나의 그 문명을 이루는 주무대가 됐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고대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라든가 이 용어의 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문명인데, 이제 로마 문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리스 문명하고 얘기할 때 비교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로마 문명은 지금 고대 로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데, 로마 왕국, 이건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로마인들이 이제 유럽을 과거의 유럽이죠. 오늘날의 유럽이지만 과거는 그 유럽 그 일대를 이제 지배하고 그 확장하는 그런 세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나 그 뭐 지금 유럽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지하면서 이제 그리스 문명을 이제 많이 받아들인 그런 문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 좀 보도록 할까요? 산업혁명. 뭐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아마 알고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그
방직기죠, 방직기. 뭐 많이 알려진 것은 증기기관이지만 증기기관도 이제 산업혁명의 한 변화의 축이 되기는 하지만 그 방직기가 됩니다. 방직기가 안 나오나? 잠깐 방직기라는 걸까요? 방직기. 이 방직기가 조금 여기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 좀 얘기를 하면 방직기는 이제 면을 짜는 기계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인력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옷감을 짰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늦는 거죠. 느리고 그 일일이 손으로 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방직기가 이제 자동화되는 그런 그 기계가 발명되면서 이제 굉장히 영국에서 그 방직기에 의해서 나오는 생산되는 면직을 다 소화를 못하고 전 세계로 이렇게 내다 파는,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하나의 그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해양 그 세력이 굉장히 이제 세력이 확장되는, 그리고 이제 뭐 인도라든가 이런 여러 국가들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게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기술의 발달이 됩니다. 그러한 방직기 기술, 방직 기술과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증기기관의 이제 그 와트 증기기관이 사실 이제 방직기에 어떤 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면을 짜는 기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방직기로만 쓰지 않고 이 증기기관에 이 기계를 이제 적용해서 쓰면서 그 어떤 이동수단이 굉장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말이라든가 마차라든가 뭐 인력에 의해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증기기관이 이제 동력이 생기는 거죠. 동력이 생기면서 이동에 굉장히 이동수단의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의 그 외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골이죠. 시골에서 지방에서 이제 런던으로 사람이 몰리고 런던에서 이런 방직기라든가 증기기관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서 이제 그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그 사람이 이 하나의 소모품으로 그 되는 그런 이제 사회적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방직기의 그 방직 회사, 면직을 짜는 회사의 사장이 있고, 이 사장이 이제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다 고용을 해서 이 방직기를 이제 가동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면을 생산을 해내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수공예 즉 수공업을 해서 수공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방직을 그 면을 짜면 완성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 사람이 다 모든 일을 해서 생산품을 생산해 냈는데 이런 자동화된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면직은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이 일부 자기가 맡은 부분만 일을 한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 맡은 부분은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여기에는 또 이 사람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이 이 A라는 사람이 아프거나 하면 그냥 그 다른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그냥 대체하는.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다른 D라는 사람으로 대체해서 해도 이 생산을 하는 생산품에 지장이 없는 거죠. 자동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일만 대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에 나타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예술 공예 운동 또는 뭐 분리파 그리고 그 과거의 그런 어떤 그 자연이라든가 또는 예술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아르누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디자인에 있어서의 그런 이런 사회적 배경이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데스틸이라는 그런 시류 조류도 이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고 이 산업혁명은 이제 이런 그 기술 이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혁명적인 기술들을 이제 전시하는 그런 이제 박람회가 있게 되는데 영국 런던 박람회가 되죠. 런던 박람회 때 이제 건축에서 보면 이제 수정궁이 나타나요. 수정궁. 이 수정궁이 이제 가장 이 당시의 기술이 총화된 그런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궁이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수정궁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수정궁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되고 1851년 런던의 만국 박람회를 열기 위한 건물이 됩니다. 지금은 이 소실되고 불타서 없어요. 소실되고 없고 이건 이제 그 당시 그 박람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조셉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계를 했고 이제 수정궁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유리를 이제 여기 전체가 이제 유리로 지붕이나 벽을 유리로 하고 물론 이제 기둥이나 이런 것은 주철을 사용했어요. 철을 사용한 거죠. 그렇지만 이 당시 1851년 당시의 유리는 굉장히 신선한 그리고 획기적인 그런 건축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당시로서는 이제 아주 혁신적인 그런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 1936년 11월 이제 소실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스토리는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고대 그 서양사 이제 고대 건축술로 들어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이런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이제 토대로 고대 건축, 중세 건축, 근세 건축, 과도기적 건축, 그 다음에 근대, 현대 건축, 여기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런 이제 그 디자인사에 나오는 이런 뭐 분리파라든가 큐비즘이라든가 구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 건축, 서아시아 건축, 그리스 건축, 로마 건축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세 건축은 이제 초기 기독교 건축이 되고, 비잔틴 건축, 사라센 건축, 로마네스크 건축, 그다음에 고딕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초기 기독교 건축은 아직 이제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 앞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던 내용이 되고 그것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여기 고대 건축술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우리 고조선을 지금 우리가 고조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이제 살펴보고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한옥에 대해서 우리가 한옥에 대해서는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여기에 한옥의 이해와 그 이야기라는 책, 이제 그 한옥에 대해서 써놓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이제 고대 건축에 이 이집트 건축이라든가 서아시아, 그리스, 로마 건축 요거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좀 원시 건축물 인류 최초 문명의 신비적 구조물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석조 구조물인 스톤헤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에 있는 스톤헤지. 이 스톤헤지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무덤의 형식이다 이런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스톤헤지의 이제 위에서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대 건축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건축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 이때 나온 게 이제 그 지구라트, 요게 이제 지구라트, 요 당시에 이제 건축이 되는 거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 구조물에 그 많이 알려진 이제 그 피라미드 그 중에서도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듯이 지역적인 그런 게 이제 나일강 유역에 있어서의 그 문명이 되고 뭐 분묘 건축
게 하나다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왔죠. 쿠푸왕의 이제 이 피라미드가 이제 가장 크고 상당히 이제 규모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이제 면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그 기자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기자라는 지역에 있는 이 피라미드가 이제 쿠푸 왕이 되는데, 이집트가 이렇게 나일강이 있으면 이제 이쪽 주변에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을 하는데, 범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침수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태풍에 의해서 침수되듯이 당시 이렇게 침수가 되면 이제 퇴적층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다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먹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심어서 식량을 조달하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발달이 되는 국가가 이제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이 있는데, 이제 비대면이니까 여기서는 좀 동영상을 전체를 보기가 좀 한계가 있으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금 피라미드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물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안 보지만은 이제 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대체할 테니 시간 내서 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불가사의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카르나크 신전 입구에서는 양들의 주상, 이런 게 이제 양들의 이제 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신전 입구에 파일론, 그 다음에 오벨리스크는 많이 이제 그 알려져 있는 어떤 탑이죠. 석탑인데, 예를 들면 뭐 그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있는 거죠. 그 밖에 이제 그 꽃봉오리 형태의 주신 어떤 그 신전의 기둥이 되겠고, 이렇게 꽃이 만개한 형태, 이게 이제 꽃이 만개된 형태의 신전의 기둥. 그다음에 카르나카 대신전. 그다음에 그 복원도가 되어 있습니다. 카르나크 대신전의 복원된, 굉장히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록소르 대신전, 오베리스크가 이렇게 또 있고, 그다음에 아부신벨 신전,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일부 깨져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집트의 합트세수트 창제 신전, 그리고 이제 고대 건축이 이제 그리스 로마 건축이 되는데, 그리스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고, 그 전쟁사도 얘기를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 그리스의 폴리스, 아크로폴리스 전경이 되고, 여기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되는 거죠. 여기 파르테논 신전이 되고, 언덕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테네 아고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도에 대해서는 아마 과제물로 해서 제출이 카페에 제출이 되어져 있던데 아마 요건 아마 지난 시간에 그리고 교재에도 아마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이오니아식 오도의 그 형태, 양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양머리. 그 다음에 요 에렉테니온 신전에 이제 이런 게 사용이 됐고, 코린트 오도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올림피에니온 신전에 이제 여기 이 오도가 이렇게 사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코린트 오도. 그 다음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 또 이렇게 있고, 그 밖에 이제 로마 건축으로 오면 평면적인 건축 구조물을 해가지고 이 오도라든가 이런 게 좀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리스의 오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는 토스카나 오도라든가 로만도리아, 그 다음에 컴포지트, 이제 복합적인 그런 오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 포럼이 있고, 이제 포럼에 대해서도 이제 건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형태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광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광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판테온 신전의 형태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판테온 신전은 우리가 교재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꼭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게 되는데, 아치로 되어져 있고, 아치로 연결해서 이제 원형 경기장이 되고, 그 밑에, 요 밑에는 이제 이런 목욕탕이 있는 거죠. 로만 바실리카 내부, 바실리카도 이제 교재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 로마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교가 있어요. 수도교. 이게 먼 데서 물을, 로마인들은 상당히 이제 물을 많이 이용하고 즐겨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런 규모의 3층 규모의 그 수도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간단히 정리된 걸 다시 한번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이집트, 서아시아, 그리스, 로마 건축의 이제 조금 더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과제물은 조금 전에 오벨리스크가 있었죠. 이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석탑 형태의 여기 있었죠.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이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 조사를 해서 어떤 형태의 오벨리스크, 지금 이런 형태가 있고 아까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 밖에도 오늘날에 이제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서
그 건축물 앞에 있거나 광장에 있거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벨리스크 조사를 하는 걸로 과제물을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 수고했어요.